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듀이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정책 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심층 악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인데요. 네, 이게 사실 제목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또 무슨 복잡한 정책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인물을 한 분 딱 설정해서 그분의 하루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80세 박할머니가 계신데 고관절 수술을 받고 이제 막 퇴원을 앞둔 상황.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네. 이 정책의 핵심 목표가 aging in place,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정책들이 박할머니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박할머니 같은 사례가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사실 이걸 그냥 어르신 복지제도 정도로만 생각하면 핵심을 좀 놓치기 쉬워요. 그게 아닌가요? 이건 사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의 탄을 바꾼다. 네. 지금까지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이제 가족이 알아서 하거나 시설로 가거나 딱 병원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병원 문 나서는 순간 끝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업들은 그 병원 문턱을 넘어서 사람들 각자의 삶의 공간으로 의료와 돌봄을 가져오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니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그럼 박할머니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퇴원 후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당장 수술 직후라 거동이 힘드실 텐데 병원에 통원 치료 가는 것부터가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딱 필요한 게 첫 번째 사업, 1차 의료 강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겠네요. 이게 옛날에 있던 왕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가요? 네. 시작은 왕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왕진 2.0이라고 봐야 합니다. 왕진 2.0이요? 네. 예전 왕진이 의사의 어떤 시혜적인 활동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의사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박할머니처럼 수술 직후나 아니면 마비나 중증 인지장애로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이 주요 대상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서 진찰도 하고 약 처방도 하고 상담까지 해주시니까요. 퇴원 직후에 그 돌봄 공백을 메우는데 정말 결정적이겠네요. 네. 근데 지침서를 보니까요. 그 수가 체계가 방문 진료료 1이랑 방문 진료료 2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려요. 네네. 그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하나는 포괄 수가고 다른 건 행위별 수가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는 행위별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나눴을까요? 그게 바로 이 정책의 아주 영리한 설계 지점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한 거죠. 1화는 포괄수가, 그러니까 기본 진찰이나 처치 비용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분들한테 적합하죠. 네. 반면에 방문 진료료 2화는 기본 방문료에다가 검사나 다른 처치를 하면 그 비용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행위별 수가고요. 아하. 만약에 행위별 수가만 있으면 불필요한 처치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포괄 수가만 있으면 좀 손이 많이 가는 복잡한 환자는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네요. 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줘서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과잉 진료랑 진료 기피를 동시에 막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와, 그 기념점이 거기에 있었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동반 인력 수가라는 항목이에요. 의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같이 가면 수가를 더 쳐준다. 네, 이건 그냥 돈을 더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업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우리 의료 시스템에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신호요? 네, 그동안 우리 의료 수가는 철저하게 의사의 행위에만 매겨졌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교육이나 물리치료사의 재활 지도가 환자 회복에 결정적이잖아요.
이 동반 인력 수가는 의사 말고 다른 전문가들의 활동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와, 박할머니 댁에 물리치료사가 같이 가서 침대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법만 가르쳐줘도 낙상 사고를 막아서 재입원을 낚는 효과가 훨씬 크겠죠. 아, 그러네요. 단순 치료가 아니라 정말 팀으로 접근하는 통합 돌봄의 시작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문 진료 덕분에 박할머니가 집에서 급한 불은 끄셨어요. 그런데 사실 박할머니께는 오래전부터 경증 치매가 좀 있으셨거든요. 몸이 좀 괜찮아지니 이제 인지 기능 관리가 더 중요해진 거죠. 네, 그렇죠. 신체 돌봄이랑 인지 돌봄은 뗄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업,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으로 연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 장기성이란 복합성이거든요. 한두 번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켜보면서 약도 조절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네네. 이 사업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주치의입니다. 한 명의 의사가 환자를 계속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개념이죠. 일회성 진료가 아니고요. 네, 박할머니의 치매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감정 기복은 어떤지,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걸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아, 포괄적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사실 치매 어르신들 보면 다른 만성질환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이거를 치매약은 신경과 가서 타고 혈압약은 또 내과 가서 타고 보호자도 환자도 너무 힘들죠. 바로 그 문제를 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요. 아,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고혈압, 당뇨 잘 보시던 동네 의사 선생님이 치매 전문 교육을 받고 치매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정책 효율성 면에서 아주 똑똑한 접근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박할머니 입장에서도 늘 가던 익숙한 병원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 훨씬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치의가 치매 안심센터랑 연계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나 가족 지원 서비스 같은 지역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와, 그럼 의사 선생님이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할머니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죠. 살던 동네에서 계속이요. 그게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실현이군요. 네,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박할머니가 퇴원하시던 그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방문 진료나 치매 주치의 같은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퇴원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이걸 알려주고 연결해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여기서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사업, 퇴원 환자 지원 연계 사업이 등장하는 거군요. 이게 모든 걸 잇는 허리 역할 같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통합 돌봄의 성패는 사실상 이 연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병원과 지역사회라는 섬을 잇는 다리. 맞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주체는 병원 안에 있는 환자 지원팀입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죠. 환자 지원팀이요? 네, 이분들이 박할머니가 퇴원하기 전에 미리 신체적, 사회 경제적 상황을 다 평가를 해요. 혼자 사시는지, 집에 낙상 위험은 없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방문 진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다 봐서 맞춤형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까지는 좋은데 그 계획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겠네요. 지금까지는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팩스 보내거나 일일이 전화하고 그러다 정보가 빠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정보 단절,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온 게 공공의료 연계망, 그러니까 펍셋 OR.ork라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아, 디지털 플랫폼이요? 네, 현장 실무자분들이 쓰시던 엑셀이나 그 종이 서류 뭉치 대신 쓸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병원 환자 지원팀이 박할머니의 평가 결과랑 퇴원 계획을 이 플랫폼에 딱 올리면 연계된 지역의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와. 박할머니 3일지 퇴원 예정, 방문진료 연계 필요,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신청 유망 이런 정보가 미리 공유되니까 지역사회에서는 할머니라 집에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꿈 같은 시스템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병원은 환자 정보 유출에 되게 민감하고 지역 기관들은 또 인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장벽은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직 시범 사업 단계인 거예요. 아, 아직은 시범 사업. 네. 지금은 참여하는 병원이나 기관에 연계 관리료 같은 수가 보상을 줘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EMR, 그러니까 전자 의무 기록이랑 연동해서 정보 입력하는 걸 좀 편하게 만드는 기술 지원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랑 현실의 그 간격을 메우는 건 결국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현장의 목소리. 네, 플랫폼 이 부분이 불편해요. 이런 정보가 더 공유되면 좋겠어요. 같은 피드백이 계속 쌓여야 이 시스템이 진짜 살아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분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자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사업,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 꾸준히 관리해주는 치매 주치, 그리고 병원과 지역을 잇는 퇴원 환자 지원.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박할머니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톱니바퀴들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라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장 실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시죠? 이 모든 제도의 최종 연결고리는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만나는 어르신께 뭐가 필요하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들 중에 뭐가 시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박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어르신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역할, 그 정보의 전달자이자 기회의 연결자가 되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조미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